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10강의 3번부터 4번 마무리는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10시쯤에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오후 10시에 제가 두 번째 작업을 하네요. 12시간 만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안녕하시죠? 9강은 시청하셨고 10강의 게이트웨이부터 2번까지 영상 학습하셨습니까? 이제 10강의 3번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의 3번의 주제 한번 적어볼까요? 10강의 3번의 주제문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방식.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방식인데요. 주제문을 다 쓰셨다면 이 글에서 나오게 되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방식에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위탁 양육과 입양이었는데요. 위탁 양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잠깐 맡기는 겁니다. 돈을 주고 맡기겠죠. 입양이라는 것은 아예 친부모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친부모와의 분리를 의미하겠죠. 왜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하냐면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방식은 이 글에서 두 가지의 요소로 나오게 될 거예요. 위탁 양육이라는 것과 입양이라는 개념, 두 가지 개념이 나올 거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방식, 위탁 양육과 입양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10강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는 첫 번째 primate, 영장류라고 나와 있고 winning, 적대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primate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모른다? 글쎄요. 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primate는 꼭 아셔야 되는 단어고요. winning이라는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 단어처럼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단어긴 한데요. 원래 이 win이라는 것 자체가 중단하다, 떼어놓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을 떼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시험 범위의 단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닝이라는 단어까지는 우리는 알고 가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seen,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 예시들을 보고 있는데요. 영장류 사회들에서 많은 예시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where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영장류 사회에서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land parents 부모들에게 손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with child care 양육과 함께 즉 양육으로서 부모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영장류 사회들에 대한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이나 영장류 사회라는 것도 원숭이 사회이긴 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부모 원숭이들을 양육하는 면에 있어서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다큐멘터리 침팬치나 고릴라 아니면 기타 원숭이들이 나오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 실제로 그 다른 어른 원숭이들이 양육하는 걸 도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예시가 나왔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In many pre-industrial societies, 많은 산업화 이전, pre는 이전이란 뜻이죠. 많은 산업화 이전 사회들에서 부모들은 받습니다. even more, 비강부네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 산업화 이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언제 도움을 받았을까요? When they have 부모들이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길러야 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네요.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자녀가 많이 있긴 하지만 산업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다여섯 명씩 있었다는 걸로 제가 기록을 보고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는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는 포스터 케어가 나와요. 포스터 케어가 바로 위탁, 아까 나왔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위탁, 돌봄, 양육, 돌봄이라고 할까요? 위탁 돌봄이라는 것은 오브영 어린 아기들을 위탁 돌본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temporary adoption이에요. 그 위탁 양육은 뭐냐면은 대하나 일시적인 입양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수민아 지금 던진 겁니다. 일시적인 입양이다 라고 한 걸 봤을 때 잠깐 동안 입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그 아이는 부모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 양육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입양인데 그것은 굉장히 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참 흔한 해결책이었죠. 어디에서? 산업화 이전 사회들에서. 그런데 다시 어떤 가족들이냐면 정지우 씨 또 헷가닥하지 마시고 사물이라서 위치라고 하지 말고요. 선행사 요렇게 잡아놨습니다. 또 헷가닥하지 마시고요. 산업화 이전 사회들에 대해서 가족들에게는 해결책이었는데요. 그 가족들은 또 누구였냐면요. Who have too many children.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Fostering differs from adoption.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탁 돌봄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입양과는 달라요. in that 접속사예요. 하나의 덩어리고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에요. 꼭 외웁시다. 전치사 대시 안 된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관계대명사 계열에서 안 되는 거였었고요. 제가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는 점에서요. 유대감인데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생물학적인 부모들, 친부모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친부모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유대감이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요. 친부모들과 아이들 사이에서의 유대감이라는 것이 is not terminated,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위탁 돌봄이라는 것은 입양과 다릅니다. terminated, 우리 그 버스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버스 종착지잖아요. 그래서 terminate라고 말하면은 종결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이렇게 그냥 봐볼까요? 뭐라는 점에서요. 친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의 유대감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위탁교육은 입양과 다릅니다. The child, 아이는 goes to, 갈 수 있죠. 위탁부모들, 그러니까 양부모라고 할까요? 양부모들에게 갈 수 있어요. After winning, 젖을 뗀 후에 양부모에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죠. to, 누구에게요? 그 아이의 친부모들에게 at any time, 언제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준비 과정이라는 게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 준비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당신이 이만큼 나한테 주세요. 와 같이 이런 정리라는 것들 자체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친부모들은 continue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ing도 가능하죠. 친부모들은 계속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누구냐면은 they have fostered out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foster out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나 훔이나 대시 생략이 됐겠습니다. 그 친부모들이 위탁을 맡겼었던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remain, 계속해서 염려할 수도 있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가족이 another 단수명사 그 아이들을 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위탁 돌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친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심지어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가족이 그 아이들을 돌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에서 아이들은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인 부모들을 잃지 않아요. 즉, 친부모를 잃지 않죠. 그리고 길러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길러집니다. 주관대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더 잘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길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에 however 들어가도 괜찮아요. in contrast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permanent adoption이에요. 영원한이란 뜻이죠. 영원한 입양이라는 것은 with the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child bond. 그렇죠. 제가 차이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탁돌봄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기게 되어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긴 하지만 영원한 입양이라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완전한 단절인데요. 무엇과? 아이고, 아이와 부모 사이의 유대감에 완전한 단절이 있는 영원한 입양이라는 것은 is rare, 거의 드물었어요. 이러한 사회들에서는 거의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탁 돌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했었나 봐요. 하지만 영원한 입양, 부모와 아이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입양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회들에서 굉장히 거의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드문 경우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봤었을 때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들이라는 것은 산업화 이전 사회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죠? 방금 제가 주제문 적을 때 위탁 양육이라는 거 그리고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10강의 3번 위탁 돌봄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성행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입양이라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10강의 3번 어렵지 않았고요. 저희는 바로 10강의 4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10강의 4번은 제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전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주제는 지식의 상대적 속성입니다. 지식의 상대적인 속성, 즉 다시 말하자면은 지식은 가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건아 지식이 가변성이 있다라는 건 지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서도 나오는 예시인데요. 예전에는 지구는 평평하다. 이거는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 사회에서는 지식이었습니다. 그쵸? 뭐 거북이 등 위에 사람이 놓여져 있어서 먼 곳까지 나가게 되면 떨어져 죽을 거야. 이러한 지식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상대적이어서 결국에 지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희상이가 얘기해 볼까요?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그렇습니까? 희상이가 얘기하세요. 지구는 평평해요? 둥글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왜 웃기만 해요? 에? 지구가 평평하다고요? 아니, 우리 희상이는 평평한 지구에 살아요? 농담입니다. 둥글다고 얘기했었겠죠. 장난이에요. 지구는 둥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화, 사회, 그리고 인류에 따라서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전에도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각주 달려있던 단어는 없었네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one of 뒤에 복수명사 지속적인 끊임없는
신화들 중에서 하나는 글쎄 신화도 괜찮지만 이야기라도 해도 괜찮을 겁니다. 지속적인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요. 주류 사회에서 지속적인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건데요. 지식이라는 거 있죠. We study in school. 오, 목관되네요. study의 목적어가 없어요. 찌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고 중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식이라는 게 어떻다고요? 사실에 기반한 건 맞지만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맞지도, 무조건 틀리지도 않나요. 중립적이라는 말이 참 멋있죠. 이게 지식이 상대적이라는 거네요. 무조건 맞지도 않고 무조건 틀리지도 않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지식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존하냐면 역사 속에서의 순간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나오는데 한 단어예요, 수민아? 기준점이에요. 됐죠? 지식이라는 건 어떻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순간에 의존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기준점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뭐의 문화적인 기준점이냐면 사회의 문화적인 기준점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that assess it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회 속에서의 문화적 기준점과 역사 속에서의 순간에 의존하더라. 아,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어떤 순간, 그리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회 속의 기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Thinking critically involves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즉 날카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이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냥 획득하는 거,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뭐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단순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In order to determi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결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판단하다, 알아내다 라는 뜻으로 갈게요. 집이나 뭐 하기 위해서요?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알아내는데요? 여러분 이거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이거 선행사라고 할 수 없지 대하나 동사 계열이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어떤이라는 WH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입니다. 무엇을 알아내기 위한 거죠? 어떤 사실들이 진짜고 그리고 어떤 사실들이 가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해요. 뭐가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상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래 이게 정말 맞는 거지 뭐 새로운 정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다면 그 이유는 뭔데? 아, 진짜? 그래서 지구가 평평한 거였어? 나는 몰랐네. 이런 식으로 알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It also, 이것은 또한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알아내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The social,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건 뭐냐면, given to those facts. 그러한 사실들에 주어진 정치적인 의미, 역사적 의미, 사회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계속 디터민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찌우야.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병거나 assessing, 더블했습니다.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include, include의 목적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어떤 투자인데 다양한 집단들이 may have in furthering or challenging those meanings 블라블라블라 그냥 쭉 가야 되겠네. have의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고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면 수미나 다양한 집단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투자 뭐 하려고요? in furthering 좀 발전시키려고요.
이 further라는 게 뭐 심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발전시키려고 또는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한 의미들의 반박을 하거나 좀 발전시키려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투자를 평가할 수도 있죠. In any particular historical moment. 어디에서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 속에서 그러한 의미들의 뭐 반박을 제시하거나 도전하거나라고 하지 마시고 의문을 제기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특정한 역사적 순간 속에서 그러한 의미들의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좀 발전시키려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체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re was a time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요. When it was not widely understood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널리 이해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대요. 무엇이 이해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널리 이해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줄 수는 있죠. 무엇을 말해줄 수 있냐면 그 당시의 상식은 야, 지구는 평평한 거야, 바보야 라고 말해줄 수는 있죠. 그리고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어떤 사람인데 looking out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내다볼까요? 광활한 랜드스케이프입니다. 환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평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넓은 평야를 내다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would have this sense 이러한 측면이 확증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측면이라는 건 뭘까요? 앞에 나왔던 거 있죠. 야, 너 몰랐어? 지구는 평평한 거야. 라는 측면이 확증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지우야 집이나 우리가 저 넓은 평야를 한번 바라다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상아? 넓은 평야를 바라보면은 중간에 딱 끝날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다 보면은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저기까지 가다가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겠어. 와 같은 측면이 확증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Yet 하지만 when scientific reasoning 과학적인 뭐 추론과 더 정확한 기술적 방법들인데 for measuring the earth 지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추론과 더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들이라는 것이 emerged 나타났을 때 출현했을 때라고 얘기하고요. emerge는 순수한 자동사니까 수동태로 전환되면 안 된다. were emerged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과학적인 추론, 더 정확한 기술적인 방식들, 이 지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 지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있죠. That the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사실은 다시 쓰여졌습니다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사실이 다시 쓰여졌대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지식이라는 게 상대적인 게 느껴지십니까, 대하나? 처음에 나왔던 예시는 무엇이었었냐면요. 사람들이 야, 지구는 평평한 거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과학적인 추론과 지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한 기술적 방법들이 나타났을 때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다시 쓰여졌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상대적인 거든요. 지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 중립적이겠죠. 물론 이거는 인문과학보다는 보통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있지 않나요? 이것도 조만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얘기해 줄까요, 집이나? 우리 유 있죠. 유는 언제나 복수 취급하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요, 미국 시카고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유를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2, 30년 후에 이러한 관점이 우세해졌을 때는 저는 아마 유를 단수와 복수로 가르칠 수도 있긴 하겠죠.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10강의 4번도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0강의 내용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보시고 온전히 학습하셔서 여러분의 내용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11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